결혼식장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서 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면사포를 만지작거립니다. 오늘 드디어 7년을 함께한 준우와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웃으며 말합니다. 신부님 정말 예쁘시네요. 신랑분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우 얼굴이 떠오릅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미소,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그 사람. 핸드폰이 울립니다. 준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화면을 엽니다. 미안해. 30분만 늦을게. 급한 일이 생겼어. 순간 미소가 굳습니다. 급한 일이요? 결혼식 당일 아침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려 합니다. 준우는 성실한 사람이니까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나 봅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십니다. 긴장된 얼굴로 물으십니다. 준우한테 연락 왔니? 30분 늦는다고 문자 왔어요.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결혼식 당일에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서 30분이 지납니다. 준우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만 가고 받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겁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플래너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신부님, 하객분들이 다 오셨는데 신랑분이 아직 안 오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곧 올 거예요. 30분만 늦는다고 했어요. 일시간이 지납니다. 준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은지야, 우리 준우 연락 안 돼? 저도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전화해도 안 받아요. 준우 어머니가 당황하십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 시작해야 하는데. 대기실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준우 부모님. 모두 불안한 얼굴입니다. 친구 수진이가 제 손을 잡습니다. 은지야, 괜찮아. 분명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거야. 이 시간이 지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립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뜹니다. 식장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준우 아버지가 준우 집으로 직접 갑니다. 전화가 옵니다.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짐도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다고. 준우 회사 동료에게도 연락합니다. 준우 오늘 출근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대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차갑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준우가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어머니가 우십니다. 아버지는 화난 얼굴로 전화기만 들여다보십니다. 준우 어머니는 계속 준우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겁니다. 3시간이 지납니다. 플래너가 최종 결정을 물어봅니다. 결혼식을 취소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객들에게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신랑 신부 사정으로 결혼식이 취소되었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몇몇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봅니다. 몇몇은 수상하다는 듯 고개를 젓습니다. 친구들이 저를 둘러쌉니다. 은지야, 울지 마. 괜찮아.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멍합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결혼식장을 나섭니다.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봅니다. 5월의 맑은 하늘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고 준우가 말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옵니다. 드레스를 벗지도 못한 채 침대에 앉습니다. 준우에게 다시 전화를 겁니다. 꺼져 있습니다. 밤이 됩니다.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우 집으로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합니다. 어제 밤늦게 이사 간 것 같다고 합니다. 짐은 그대로 두고 사람만 나갔다고. 준우 회사로 갑니다. 인사팀에 문의합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냈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로 갑니다.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신고 전에 다툰 적 있나요? 아니요. 이상한 행동 있었나요? 없었어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성인이라 적극적인 수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스스로 사라진 것 같다고. 준우 부모님도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아는 사람들을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준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저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준우 생각만 합니다. 왜 사라진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달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도망간 거라고. 결혼이 무서웠나 보다고. 혹은 다른 여자가 있었나 보다고.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격려합니다. 은지야, 그런 남자이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7년이에요. 7년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방 안에만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끕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가져오십니다. 은지야, 조금만 먹어. 저는 고개를 돌립니다. 식욕이 없어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십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췌한 얼굴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습니다. 친구 수진이가 찾아옵니다. 은지야, 이러지 마. 병원 가자. 저는 거부합니다. 괜찮아. 수진이가 화를 냅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있으면 너만 망가져. 결국 병원에 갑니다.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3개월 전부터요. 잠은 주무시나요? 거의 못 자요. 식사는요? 못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합니다. 중증 우울증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상담 치료도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처방전을 받습니다. 항우울제, 수면제입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약을 먹습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졸음이 옵니다. 그래도 잠들지 못합니다. 준우 생각이 납니다. 상담 치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상담센터에 갑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준우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말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만났어요. 과 선배였어요. 첫인상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말을 나눌수록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고백은 준우가 먼저 했어요. 벚꽃이 피던 봄날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랑 사귈래? 저는 망설였어요. 선배니까요. 하지만 준우 눈을 보고 결심했어요. 처음 1년은 행복했어요. 데이트도 많이 하고 여행도 갔어요. 준우는 항상 웃었어요.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어요. 2년째 준우가 군대에 갔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편지를 썼어요. 면회도 갔어요. 전역하던 날 공항에서 만났어요. 준우가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기다려줘서 고마워. 3년째 준우가 취직했어요. 평범한 중소기업이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도 취직 준비를 했어요. 4년째 저도 취직했어요. 둘이서 미래를 그렸어요. 몇 년 후 결혼하자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자고. 5년째 부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좋아하셨어요. 준우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6년째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한강공원에서였어요. 준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반지를 꺼냈어요.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7년째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식장을 예약하고 드레스를 골랐어요.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준우가 사라졌어요. 상담사가 묻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평소와 똑같았어요. 상담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준우가 남긴 물건들을 봅니다. 함께 찍은 사진들, 준우가 쓴 편지들, 선물들, 편지 한 통을 꺼냅니다. 군대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읽습니다. 은지에게. 오늘 훈련이 힘들었어. 하지만 내 생각하면 버틸 수 있어. 저녁하면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사랑해.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왜 저를 버린 걸까요? 핸드폰을 듭니다. 준우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여전히 꺼져 있습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준우야, 나야. 어디 있어? 무슨 일 있어? 제발 연락해줘. 답장은 오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을 먹으며 버팁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듭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중이 안 됐습니다. 상사가 이해해줬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은지야, 그 사람 이제 잊어라. 내 인생 망치지 마.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처음엔 격려해주던 친구들도 이제는 연락이 뜸합니다. 이해합니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기 힘들죠. 수진이만 가끔 연락합니다. 밥 먹자고, 커피 마시자고. 저는 거절하다가 가끔 나갑니다. 카페에서 수진이를 만납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은지야,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저도 억지로 웃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다시 무너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언제까지 이럴 건가? 2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상을 회복합니다. 약을 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알바를 시작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입니다. 단순한 일이 좋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미소를 짓습니다. 억지 미소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동료들과 친해집니다. 대학생 지연이가 말을 겁니다. 언니,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없어. 지연이가 웃습니다. 언니 예쁜데 왜요? 연애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 준우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가끔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뜁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매니저가 됩니다. 책임감이 생깁니다. 부모님이 안심하십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친구들과 다시 연락합니다. 모임에 나갑니다.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소개팅 제안이 옵니다. 수진이가 말합니다. 은지야, 우리 회사 후배 괜찮은데 만나볼래? 저는 거절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4년이 지났습니다. 카페 일이 익숙합니다. 새 메뉴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본사에서 칭찬받습니다. 이사를 갑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입니다. 부모님께서 독립을 허락하셨습니다. 집을 꾸밉니다. 가구를 사고 소품을 놓습니다.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합니다. 나만의 삶을. 5년이 지났습니다. 준우 생각이 덜 납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가끔씩만 떠오릅니다. 소개팅을 나갑니다. 수진이가 소개한 남자입니다. 회사원 민수 씨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몇 번 더 만납니다. 영화도 보고 밥도 먹습니다. 민수 씨가 고백합니다. 사귈래요? 저는 고민합니다. 결국 거절합니다. 미안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이해한다고 합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승진합니다. 점장이 됩니다. 급여도 올랐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혼자 제주도에 갑니다. 바다를 봅니다.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해변을 걷습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준우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7년이 지났습니다. 상담 치료를 종결합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악수를 청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약도 끊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축하합니다. 완전히 회복하셨네요. 저는 웃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목표를 세웁니다. 카페 창업입니다. 돈을 모읍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창업 준비를 합니다. 상권을 조사하고 인테리어를 계획합니다. 부모님이 응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목돈을 주십니다. 창업 자금이라고 눈물이 납니다. 9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카페를 오픈합니다. 이름은 새봄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오픈날 친구들이 옵니다. 화환을 보냅니다. 축하해 은지야. 저는 행복합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단골 손님이 생깁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는 할머니,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 저는 손님들을 응대하며 웃습니다. 진짜 웃음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예쁩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준우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10년이 다가옵니다. 겨울입니다. 첫눈이 내립니다. 카페 문을 열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원두를 갈고 우유를 데웁니다. 익숙한 일과입니다.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단골 할머니입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곧 나와요. 점심시간이 붐빕니다. 학생들이 몰려옵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듭니다. 정신없지만 즐겁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뜸합니다.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봅니다. SNS를 확인합니다. 친구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은지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왜?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좀 이상하대. 병원 같이 가줄래? 걱정됩니다. 무슨 문제야? 잘 모르겠어. 의사가 정밀검사 받아보래. 알았어. 몇 시에? 저녁 6시에 가게 문을 닫습니다. 알바생 지연이에게 부탁합니다. 지연아, 내일 오전 좀 부탁해. 네, 언니. 수진이를 만나러 갑니다. 지하철역에서 만납니다. 수진이가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병원으로 갑니다. 대학병원입니다. 로비가 넓습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진이가 접수를 합니다. 창구 직원이 안내합니다. 3층 내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3층 버튼을 누릅니다. 문이 닫힙니다. 3층에 도착합니다. 내과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복도가 깁니다. 대기실에 앉습니다. 수진이가 떨립니다. 은지야, 나 무서워. 괜찮아. 아무것도 아닐 거야. 번호표를 받습니다. 47번입니다. 현재 35번입니다. 기다립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환자들이 많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 목발을 짚은 중년 남자, 보호자와 함께 온 아이, 그리고 멀리 복도 끝에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보입니다. 뒷모습입니다. 말랐습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밀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상한 느낌입니다. 왜 저 사람이 신경 쓰일까? 휠체어가 천천히 이동합니다. 복도를 따라 이쪽으로 옵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손에 땀이 납니다. 30m, 20m, 10m. 휠체어가 대기실 앞을 지나갑니다. 남자의 옆모습이 보입니다. 순간 숨이 멎습니다. 준우입니다. 10년 전 그 사람입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머리가 희끗합니다. 하지만 분명 준우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은지야, 왜 그래? 얼굴이 하얘.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휠체어를 바라봅니다. 휠체어가 멈춥니다. 화장실 앞입니다. 간병인이 휠체어를 고정합니다. 준우가 무언가 말합니다.
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준우가 혼자 남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섭니다. 수진이가 붙잡습니다. 은지야, 어디가? 저는 수진이 손을 뿌리칩니다. 휠체어로 걸어갑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5m, 3m, 1m. 준우 앞에 섭니다. 준우가 고개를 듭니다. 눈이 마주칩니다. 준우 얼굴이 굳습니다. 입이 벌어집니다. 눈이 커집니다. 은지야?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저 준우를 봅니다. 준우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납니다. 왜 그랬어? 준우가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을 가립니다. 어깨가 떨립니다. 간병인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상황을 파악합니다. 아는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흥분하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진정하려 노력합니다. 수진이가 다가옵니다. 은지야, 이분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준우야. 수진이가 놀랍니다. 뭐? 10년 전 그? 준우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수진아, 오랜만이야. 수진이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1층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준우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간병인은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습니다. 준우 휠체어를 테이블 옆에 댑니다. 수진이도 함께 앉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준우가 먼저 말합니다. 커피 마실래?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너는? 준우가 손을 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어납니다. 뭐 마실래? 따뜻한 차. 알았어. 카운터로 갑니다. 허브티 2잔을 주문합니다. 손이 떨려 카드를 떨어뜨립니다. 차를 들고 돌아옵니다. 테이블에 놓습니다. 준우 앞에 컵을 밉니다. 준우가 두 손으로 컵을 잡습니다. 손이 많이 떨립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십니다.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준우야, 무슨 일이었어? 왜 그렇게? 준우가 한숨을 쉽니다. 긴 이야기야. 시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듣고 싶어. 준우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 회사에서 늦게 퇴근했어. 집에 도착했는데 우편물이 와 있었어. 건강검진 결과였어. 한 달 전에 받았던 건데 결과가 늦게 나왔어. 봉투를 뜯었어. 정밀검사 권고라고 쓰여 있었어. 이상 소견이 발견됐대. 신경과 진료를 받으라고. 심장이 철렁했어. 하지만 내일 결혼식이니까 일단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잠이 안 왔어. 계속 생각났어. 결국 인터넷 검색을 했어. 증상들을 검색했어. 가끔 손이 떨렸던 것,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 걸을 때 비틀거렸던 것. 검색 결과들이 나왔어. 무서운 병명들이었어. 루게릭병, 파킨슨병, 희귀신경질환. 밤새 검색했어. 새벽 4시까지. 점점 확신이 들었어. 나 심각한 병이 있구나. 아침이 됐어. 결혼식 당일이었어. 너한테 문자를 보냈어. 30분만 늦겠다고. 병원 응급실로 갔어. 사정했어. 급하다고. 의사를 만났어. 건강검진 결과를 보여줬어.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MRI를 찍었어. CT도 찍었어. 혈액 검사도 했어. 결과를 기다렸어. 1시간, 2시간. 의사가 불렀어. 검사 결과가 나왔대. 표정이 안 좋았어. 희귀신경퇴행성 질환이래. 정확한 병명을 말해줬는데 기억이 안 나. 너무 충격이었어. 5년 안에 전신마비가 온대.
치료법이 없대. 유전성이라 자식에게도 유전될 확률이 높대. 머리가 하얘졌어.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의사가 물어봤어. 가족이 있냐고. 오늘 결혼식이라고 했어. 의사가 안타까워했어.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하지만 난 생각했어. 은지한테 이걸 어떻게 말해. 오늘 결혼식인데. 병원을 나왔어. 핸드폰이 울렸어. 너한테서 온 전화였어. 받지 못했어. 거리를 걸었어. 머리가 복잡했어. 결혼식장으로 가야 하나. 너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생각할수록 확신이 들었어. 너한테 짐이 될 수 없어. 너 인생을 망칠 수 없어. 결심했어. 사라지기로. 너를 자유롭게 해주기로. PC방으로 갔어. 사직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이메일로 보냈어. 집 계약을 정리했어.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했어. 휴대폰을 정리했어. 모든 흔적을 지웠어. 그리고 떠났어. 시골 요양원으로 갔어.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준우가 말을 멈춥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손이 여전히 떨립니다. 저는 듣고만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10년 동안 뭐 했어? 준우가 대답합니다. 요양원에서 치료받았어. 약물 치료, 물리 치료. 하지만 병은 계속 진행됐어. 2년 전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됐어. 휠체어 신세가 됐어. 손도 점점 안 되고. 지금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밥도 먹여줘야 하고. 화장실도 도움이 필요해.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미안해. 너무 비겁했어. 저는 참았던 말을 합니다. 비겁한 게 아니라 이기적이었어. 준우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제 선택권은 어디 갔어? 함께할 기회는? 7년을 함께한 사람한테 이별 인사도 없이? 준우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10년이야. 10년. 그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울증 걸렸어. 약 먹었어. 2년 동안 방 안에만 있었어. 죽고 싶었어. 준우가 울부짖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가 저를 말립니다. 은지야, 진정해. 저도 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카페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티슈로 눈물을 닦습니다. 준우도 진정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물어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 준우가 대답합니다. 요양원에 있어. 서울 외곽에. 오늘 정기검진 때문에 병원 왔어. 혼자 와. 간병인이랑 왔어. 아까 그분. 요양보호사야. 가족은? 연락 안 해? 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부모님도 모르셔. 연락 끊었어. 왜? 걱정하실까봐. 짐 되기 싫어서. 저는 한숨을 쉽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찾으셨는데. 경찰서도 가시고. 매일 울으셨어. 준우가 괴로워합니다. 알아. 다 알아. 하지만 뭐. 변명하지 마. 준우가 입을 다뭅니다. 수진이가 말합니다. 은지야, 우리 진료 시간 지났어. 저는 시계를 봅니다. 벌써 7시입니다. 수진아, 미안. 진료 못 받았네. 수진이가 손을 흔듭니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돼. 준우가 물어봅니다. 무슨 진료? 수진이가 대답합니다. 아, 건강검진 때문에. 준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건강 조심해. 수진이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너한테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네. 저는 준우를 봅니다. 너 지금 어디가? 요양원으로 돌아가야 해. 간병인이 기다리고 있어. 언제 다시 병원 와? 한 달 후? 그래. 저는 결심합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줘. 준우가 놀랍니다. 왜? 그냥 알려줘. 준우가 번호를 불러줍니다.
저는 핸드폰에 저장합니다. 저도 내 번호 줄게. 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연락할게. 준우가 묻습니다. 왜? 모르겠어. 그냥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준우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일어섭니다. 우리 가볼게. 준우가 말합니다. 은지야. 저는 돌아봅니다. 행복하게 살아줘. 제발. 그게 내 소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병원을 나섭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수진이가 말합니다. 은지야, 괜찮아? 모르겠어. 집에 갈래? 응. 지하철을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준우 얼굴이 떠오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준우 번호를 봅니다.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문자를 보냅니다. 나 은지야. 잘 들어갔어? 답장이 옵니다. 응. 방금 도착했어. 오늘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이제는 그래. 알았어. 아파? 많이? 조금. 괜찮아. 거짓말. 많이 아프지? 응. 눈물이 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페로 출근합니다. 알바생 지연이가 물어봅니다. 언니, 어제 괜찮았어요? 응. 괜찮아. 지연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눈 빨간데요? 어제 잠을 못 잤어.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님을 응대합니다. 커피를 만듭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은지야, 어젯밤에 잠잤어? 못 잤어. 너는? 나도. 계속 생각났어. 나도. 은지야, 준우 다시 만날 거야? 모르겠어. 근데 자꾸 생각나. 이해해. 10년 사귄 사람인데. 7년이야. 아, 맞다. 7년. 어쨌든 오래 만난 사람이잖아. 응. 근데 은지야, 조심해.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알아. 전화를 끊습니다. 다시 일합니다. 저녁 준우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은지야, 오늘 하루 어땠어? 바빴어. 너는?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TV는 봐. 가끔. 근데 집중이 안 돼. 왜? 너 생각 때문에. 가슴이 뜁니다. 나도. 진짜? 응. 자꾸 떠올라.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말라니까. 그래. 근데 뭐라고 해야 해? 모르겠어. 은지야, 너 행복해? 글쎄. 너는? 아니. 전혀. 왜? 너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10년 동안. 미안. 또 미안하다고 하네. 습관이야. 너한테는 항상 미안해서.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울음이 터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준우와 문자를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우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잘 잤어? 답장이 옵니다. 잠을 잘 못 잤어. 너는? 나도. 점심에도 문자합니다. 밥 먹었어? 응. 너는? 먹었어. 저녁에도 문자합니다. 오늘 힘들지 않았어? 조금. 너는? 나도. 밤에 통화를 합니다. 준우 목소리는 약합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은지야,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나도.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주말? 좋아. 토요일 요양원으로 갑니다. 서울 외곽입니다. 버스로 2시간 걸립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합니다. 낡은 건물입니다. 간판도 오래됐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복도가 좁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납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봅니다.
김준우 환자 찾아왔는데요. 직원이 안내합니다. 2층 203호예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 복도를 걷습니다. 203호 앞에 섭니다. 문을 노크합니다. 들어와. 문을 엽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의자. 준우가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기대어 있습니다. 혼자 앉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를 보고 웃습니다. 왔구나. 응. 먼 길 왔어. 고마워. 괜찮아. 앉아. 의자를 가져와 침대 옆에 앉습니다. 준우 방을 둘러봅니다. 정말 간소합니다. 사진도 없고 장식도 없습니다. 여기서 10년 살았어? 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힘들지 않았어? 힘들었지. 하지만 견딜만 했어. 외롭지 않았어? 외로웠어. 매일. 왜 연락 안 했어? 연락하면 더 힘들 것 같았어. 저는 한숨을 쉽니다. 참 고집도 세다. 준우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게 나야. 점심시간입니다. 식당으로 갑니다. 1층에 있습니다. 준우를 휠체어에 태웁니다. 식당으로 밉니다. 식사를 받습니다. 죽과 반찬입니다. 테이블에 앉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죽을 뜨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말합니다. 내가 떠줄까? 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떨립니다. 죽이 흘립니다. 결국 제가 숟가락을 받습니다. 내가 할게. 준우가 미안한 표정을 짓습니다. 입을 벌립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준우 입에 넣어줍니다. 준우가 삼킵니다. 다시 뜹니다. 또 입에 넣어줍니다. 반복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참습니다. 식사를 마칩니다. 입을 닦아줍니다. 방으로 돌아옵니다. 준우를 침대에 눕힙니다. 옆에 앉습니다. 준우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은지야. 응? 고마워. 왜? 와줘서. 밥 먹여줘서. 괜찮아. 근데 다시는 오지 마. 왜?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창피해. 창피할 거 없어. 있어. 많이. 저는 준우 손을 꽉 잡습니다. 난 다시 올 거야. 왜? 왜 이래? 모르겠어. 그냥 너 혼자 두기 싫어. 은지야, 넌 행복해야 해. 행복하려면 내가 필요해. 준우가 옵니다. 이해 안 돼. 왜? 나도 모르겠어.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중요해. 준우가 제 손을 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도 옵니다. 둘이서 옵니다. 저녁이 됩니다. 헤어질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 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오지 마. 올 거야. 준우가 웃습니다. 고집세네. 너보다는 덜해. 요양원을 나섭니다. 뒤돌아봅니다. 창문에서 준우가 보입니다. 손을 흔듭니다. 버스를 탑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집에 도착합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합니다. 어땠어? 힘들었어. 준우 어때? 많이 안 좋아. 혼자서 밥도 못 먹어. 수진이가 한숨을 쉽니다. 은지야, 너 진짜 다시 시작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이해해. 근데 조심해. 또 상처받을 수 있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 내 마음 따라해. 다음 주 또 요양원에 갑니다. 준우가 놀랍니다. 진짜 왔네. 말했잖아. 올 거라고. 매주 올 거야? 응. 왜? 널 보고 싶으니까. 준우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이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마. 당연한 거니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요양원에 갑니다. 준우와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준우 상태가 조금씩 나빠집니다. 손을 더 떨립니다.
말도 어눌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갑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준우가 말합니다. 은지야, 힘들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 힘들 거 알아. 조금 힘들어. 근데 괜찮아. 왜 이래? 사랑하니까. 준우가 놀랍니다. 뭐? 아직도 사랑해. 10년이 지났는데도. 준우가 옵니다. 나도 사랑해. 계속 사랑했어. 둘이서 옵니다. 손을 잡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우 부모님께 연락합니다. 전화를 겁니다. 준우 어머니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은지예요. 은지야? 오랜만이다. 어쩐 일이니? 준우 소식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준우? 우리 아들? 찾았어? 네, 찾았어요. 어디 있어? 어떻게 지내? 서울 외곽요양원에 있어요. 많이 아파요. 뭐? 아프다고? 희귀병이래요. 10년 전부터. 준우 어머니가 울부짖습니다. 아버지를 바꿔봤습니다. 은지야, 무슨 소리야? 제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도 충격받으십니다. 주말 준우 부모님과 함께 요양원에 갑니다. 준우 방 앞에 섭니다. 문을 엽니다. 준우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부모님을 봅니다. 엄마, 아빠. 준우 어머니가 달려갑니다. 준우야, 우리 아들. 안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준우도 옵니다. 아버지도 다가갑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왜 연락 안 했니?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해요.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바보야.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지.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10년 만입니다. 그날부터 준우 부모님도 자주 방문하십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매주 갑니다. 어느 날 준우가 말합니다. 은지야, 결혼하자. 저는 놀랍니다. 뭐? 결혼하자. 늦었지만. 준우야, 넌 지금. 알아. 난 병들었어. 곧 죽을지도 몰라. 근데 죽기 전에 너랑 결혼하고 싶어. 눈물이 납니다. 바보야. 응? 결혼은 안 할 거야. 왜? 결혼하면 미망인 되잖아. 난 그거 싫어. 준우가 웃습니다. 그래. 미안. 대신 계속 옆에 있어 줄게. 끝까지. 고마워. 2년이 지났습니다. 준우 상태가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말도 잘 못합니다. 몸도 거의 못 움직입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습니다. 저를 보며 웃습니다. 어느 겨울날 준우가 위독합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갑니다. 준우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며칠 못 갈 것 같습니다. 침대 옆에 앉습니다. 손을 잡습니다. 준우야, 나야. 은지야. 준우가 눈을 뜹니다. 희미하게 웃습니다. 랑해.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나도 사랑해. 많이 사랑해. 마워. 준우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행복해. 응. 행복할게. 너도 편히 쉬어. 준우가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약해집니다. 부모님이 옆에 계십니다. 함께 웁니다. 그날 밤 준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친구들, 동료들 모두 슬퍼합니다. 준우를 보냅니다. 화장을 합니다. 유골함을 받습니다. 낙골당에 모십니다. 작은 칸입니다. 매주 찾아갑니다. 꽃을 놓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준우야, 오늘 날씨 좋다. 너 좋아하던 날씨야. 카페는 잘 되고 있어. 손님들도 많아. 수진이가 안부 전화래. 건강하다고. 부모님도 건강하셔. 걱정 마. 나도. 괜찮아. 아직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그치? 준우야, 사랑했어. 정말 많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입니다. 낙골당에 갑니다.
꽃을 놓습니다. 벚꽃입니다. 준우야,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난 날도 벚꽃 피었었지. 그때 너 고백했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나 그때 정말 행복했어. 지금도. 그때 기억하면 행복해.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슬픕니다. 하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카페에서 일합니다. 손님을 응대합니다. 웃습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수진이가 묻습니다. 은지야, 이제 좀 괜찮아? 응, 조금씩? 다행이다. 준우 생각은 여전히 나. 매일. 그럴 거야. 시간이 지나도. 응, 근데 괜찮아. 좋은 기억들이 더 많아. 2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카페를 확장합니다. 옆 가게를 인수합니다. 직원을 고용합니다. 알바생이 3명이 됩니다. 바빠집니다. 하지만 즐겁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합니다. 사장님, 남자친구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 지금은요? 하늘에 계세요. 손님이 놀랍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좋은 기억이에요. 3년이 지났습니다. 준우 기일입니다. 낙골당에 갑니다. 준우 부모님도 오십니다. 함께 절합니다. 꽃을 놓습니다. 준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은지야, 내가 있어서 우리 아들 마지막이 행복했어. 저도 행복했어요. 고마워. 준우 곁에 있어줘서. 당연한 거예요. 식사를 함께 합니다. 준우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슬프지만 따뜻합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웃을 수 있습니다. 준우 생각하면 미소 짓습니다. 슬픔보다 감사함이 큽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문득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 10년을 사귀고, 10년을 헤어지고, 2년을 다시 만나고, 그래도 남는 게 사랑일까? 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준우를 사랑했다는 것, 지금도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입니다. 회사원입니다. 친절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준우에게 미안할까?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준우가 원하던 게 뭐였지? 제 행복이었습니다. 식사에 나갔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낙골당에 갔습니다. 준우야, 나 누군가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너 화내지 않지? 내가 원하던 거잖아. 내 행복. 고마워. 날 사랑해줘서.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게. 그게 너한테 보답하는 거겠지. 안녕. 사랑했어. 현재입니다. 준우가 떠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재혼했습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우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매년 기일에는 낙골당에 갑니다. 남편도 함께 갑니다. 꽃을 놓습니다. 절합니다. 준우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남편이 옆에서 함께 절합니다. 고마운 사람입니다. 카페는 지금 3개가 되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직원들도 많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준우 부모님도 건강하십니다. 가끔 만납니다. 준우 이야기를 합니다. 웃으며 기억합니다. 어느 날 손님이 물어봅니다. 사장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사랑인 것 같아요. 손님이 웃습니다. 남편분 사랑하시나 봐요. 저도 웃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요. 누구요? 하늘에 계신 분이요. 첫사랑. 손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분 덕분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성장도 있었죠.
손님이 감동받습니다. 좋은 이야기네요. 밤 침대에 눕습니다. 남편이 옆에 잡니다. 생각합니다. 준우가 저를 떠난 이유. 당시엔 이해 못했습니다. 화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걸. 서툰 사랑이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10년을 사귀고 10년을 헤어지고 2년을 다시 함께하고 총 22년의 이야기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우야,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다른 자리에서. 하지만 여전히. 이게 사랑 아닐까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켠에 남는 것.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따뜻한 것. 잊히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뭘까요? 10년이 지나도 마음에 남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함께하지 못해도 행복을 바라는 게 사랑일까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준우는 여전히 사랑입니다. 첫사랑, 마지막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준우야, 사랑했어. 정말 많이.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서. 아파서 미안해. 혼자 아파서. 하지만 이해해. 내 사랑을. 이제 편히 쉬어. 하늘에서. 나는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 그게 네가 원하던 거니까. 안녕. 그리고 또 만나. 다음 생에서. 그때는 아프지 말고. 함께 오래오래 살자. 약속해. 사랑해. 영원히.